자, 우리 듣기 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정주고요. 오늘부터 우리 힘차게 즐겁게 듣기 열고 영어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만남은요. 기출 유형 분석부터 들어갑니다. 자, 우리 교재 크게 14개의 유형으로 분석해 놨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유형부터 세 번째 유형까지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열공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유형은 바로 날씨 고르기예요. 담화 형태로 출제가 되는데요. 담화라는 건 뭐냐면 남녀 간의 대화 형태가 아니라 남자 또는 여자가 혼자 말하는 유형을 말해주는 거고요. 이 담화 형태로 출제되는 날씨를 골라주는 문제 유형 크게 우리 세 가지로 나눠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좀 이따 보게 되는 대표 기출 문제처럼 어떤 특정한 장소, 지역의 날씨를 묻는 문제 또는 특정한 때의 날씨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요. 또는 실제로 경험한 날씨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은들 특정한 장소의 날씨를 묻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한 장소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까지 우리 문제에 언급이 돼요. 예를 들어 오늘 보는 우리 광주의 날씨로 적절한 거 골라주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광주의 날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날씨까지 언급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죠. 정답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정보만 잘 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 얘기는 다른 지역의 날씨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장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광주의 날씨만 잘 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또 특정한 때의 날씨를 묻는 문제가 자주 또 출제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오후의 날씨를 묻는 문제.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듣게 되는 문제 가운데는 오늘 오후의 날씨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의 날씨 언급이 될 수가 있겠죠. 또는 내일의 날씨까지 언급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오후의 날씨를 묻는 문제라면 바로 그래요. 오늘 오후의 날씨를 얘기해주는 문장만 잘 들어주면 정답을 맞추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경험한 날씨를 묻는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앞쪽에는 평소의 날씨, 내가 생각했던 날씨 또는 일기예보를 통해 확인한 날씨가 등장을 해요. 근데 실제로 어떤 장소에 갔더니만 내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날씨가 아니라 또는 일기예보, 뉴스를 통해 확인한 날씨가 아니라 다른 날씨를 경험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런 유형 같은 경우는 그렇죠. 후반부에 우리 정답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일단은 우리 대표 문제 나와준 다음을 듣고 광주의 날씨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한번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You're listening to Good Morning Korea. 앞쪽에는 도입 부분이었죠. 여러분들이 Good Morning Korea를 듣고 있다라고 시작하고 있고요. Let's check today's weather report. 중요한 정보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들. Today's weather report 들으셨죠? report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명사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건데 사실 명사일 때 여러분들 기본적인 의미는 보고야. 그러니까 직역하게 되면 오늘의 날씨 보고를 확인해 보자라는 건데요. 우리말로 좀 부드럽게 의역하게 되면 오늘의 그렇죠. 일기예보를 확인해 보자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report 자체가 명사일 때 예보라는 의미를 가지지는 않아요.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기본적으로는 보고라는 의미로 명사로 보통 활용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의역하게 되면 오늘의 날씨 예보, 일기예보를 확인해 보자.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고요. Seoul began the morning with light raindrops. 일단 여기까지 끊어보도록 합니다. 모르는 단어가 있었나요? 바로 우리 raindrops.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앞에는 light이란 단어가 들렸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얘가 형용사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들? 가벼운 의미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가벼운의 의미 외에도 양이나 정도 같은 걸 얘기할 때 적은 내 의미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raindrops. raindrop이 뭐냐? rain이 여러분들 비예요. 그리고 drop이란 단어가 사실 우리 떨어지다 또는 떨어뜨리다 동사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얘가 놀랍게도 명사로 활용이 가능해요. 액체의 그 방울을 얘기해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raindrops 여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복수형 나와줬는데 결국에는 그러네 빗방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적은
빗방울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말로 좀 부드럽게 의역하게 되면 뭐 약한 빗방울 정도가 되겠죠. 됐죠? 자, 서울이 아침을 시작했는데 뭘로 약한 빗방울로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뭔가요? 서울의 날씨가 아니에요. 광주의 날씨를 잘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서울의 날씨를 얘기하고 있는 이 문장은 사실은 중요한 문장이 아니었죠. But it'll stop raining in the afternoon. 자, 그런데요, 오후에는 비가 멈출 것이다 라는 얘기를 줍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는 서울의 날씨를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가 아니었고요. Daejeon will be foggy. 자, 들으셨나요? 대전 will be foggy 라고 얘기를 하죠. 대전, 우리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발음을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지역명이고요. 광주의 날씨 묻고 있잖아. 대전의 날씨를 얘기하는 문장도 중요하지 않겠죠. 어쨌든 우리 fog이란 단어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얘가 뭐예요? fog이란 단어가 안개를 얘기하죠. fog에는 안개 낀. 그러니까 대전은 안개가 낄 거라는 거야. So you should be careful when you drive. 자, 그러니까 you should be careful when you drive. 운전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Gwangju will be very hot under strong sunshine. 들으셨나요? 자, 광주 will be very hot. 광주를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한 장소, 지역의 날씨를 묻는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문제를 통해 어떤 지역인지를 확인해주고 그 지역이 등장하는 문장만 잘 들어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저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광주가요, will be very hot. 매우 더울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under strong sunshine. 강한 햇빛 아래 매우 더울 것이다. 이미 정답은 나온 거야. So be sure to wear your sunglasses. 자, 여러분들 들으셨나요? 여기 원어민이 지금 be sure to wear your sunglasses 이런 식으로 발음하지 않고요. to가 굉장히 약하게 발음이 되죠, 여러분들. be sure to wear your sunglasses 이런 식으로 들렸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비동사 나와주고 sure 다음에 to 동사 원형 뭐 여러분들 반드시 뭐뭐하다 꼭 뭐뭐하다라는 표현도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 비동사 나와주고 show 나와준 다음에 to 동사 원형 반드시 뭐뭐하다 꼭 뭐뭐하다 여기는 명령문 형태가 된 거고요. 앞쪽 내용이 광주가 강한 햇빛 아래 매우 더울 것이다. 그래서 뭐야? Be sure to wear your sunglasses. 반드시 선글라스를 착용하도록 하세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Be sure to 동사 원형 뭐야? 반드시 뭐뭐하다 꼭 뭐뭐하다. 이거는 명령문 형태로 반드시 꼭 선글라스를 착용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be sure to wear your sunglasses 이런 식으로 발음하지 않고요. be sure to wear your sunglasses 이런 식으로 to가 아니라 마치 do처럼 들리죠,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In Busan, strong winds are expected. 자, 부산 같은 경우에는 strong winds are expected. 강한 뭐 여러분들 바람이 예상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expect란 단어가 우리 기대하다 또는 예상하다의 의미로 사용 가능하고요. 여기는 are expected. 뭐 여러분들 수동태가 나와준 거야. 그러니까 예상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Thank you. 자, 이렇게 우리 thank you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주의 날씨 들었던 대로 뭐 여러분들 강한 햇빛 아래 매우 더울 것이다. 우리 보기 가운데는 그렇죠. 바로 2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되는 유형이에요. 자, 우리 교재 보면 팁 부분에 우리 자주 등장하는 날씨를 나타내는 단어가 정리가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당연히 그렇죠. 철자와 의미 그리고 우리 듣기니까 발음까지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 sunny는 화창한 의미가 되고요. sunshine은 햇빛, 그 다음에 cloudy, 흐린의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fog이라는 단어가 우리 좀 전에 등장했죠. 안개가 낀 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rainy, 비가 내리는 heavy rain 하게 되면 폭우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샤워는 소나기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thunderstorm이 뭐예요, 여러분들? thunderstorm, 뇌우라고 나와주는데요. 뇌우가 뭔가요? 우리 강한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바람을 얘기할 때 우리가 thunderstorm 이렇게 뇌우라고 얘기해주고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바람 thunderstorm 뇌우가 되겠고 wind가 바람이 부는 그 다음에 strong wind는 그렇죠. 강풍이 되겠고요. snow에는 눈이 내리는 snowfall은 강설 눈이 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지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두쌤의 비법 노트로 이 날씨를 골라주는 날씨를 파악하는 유형 우리 정확하게 여러분들 정답으로 가져가는 비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의 지시사항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준다고 얘기했죠. 특정한 장소 또는 특정한 때 또는 실제로 경험한 날씨.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좀 전에 풀었던 문제 같은 경우 광주의 날씨잖아. 광주의 날씨. 먼저 우리 지시사항을 통해 여러분들 내가 잘 들어줘야 되는 특정한 장소나 때 또는 경험한 날씨를 확인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당연히 여러분들 문제에 언급된 때, 장소가 들어간 문장에 집중해 줘야 되고요. 좀 전에 풀었던 유형 같은 경우는 광주가 들어간 자, 그 문장 여러분들 결국 정답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었죠. 그 다음에 다른 때 장소의 날씨 정보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광주의 날씨를 묻는 유형이었는데 광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날씨도 등장을 했죠. 우리 이런 다른 지역의 날씨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또 여러분들 우리가 날씨를 골라주는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 우리가 듣기 평가에 어쨌든 문장을 들을 때 날씨를 표현하는 주요 방식, 패턴을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해석이 되지 않는 우리 1학년 때 공부했던 맞아요. 비인칭 주어 is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날씨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또는 여러분들 대여 비동사 구문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There will be heavy rain 하게 되면 뭐야? 폭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여 비동사 구문을 이용한 형태로 뒤에 어떤 날씨를 얘기해 주는 표현이 나와주고 뭐뭐가 있을 거다, 뭐뭐가 있다 뭐 이런 식의 패턴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고요. 좀 전에 봤던 there will be는 뭐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나의 예로 들었던 것이 there will be heavy rain, 폭우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자 will have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날씨를 얘기하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have란 단어가 우리 기본적으로 가지다란 의미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가지다란 의미 외에도 뭔가를 겪다, 경험하다의 의미를 사용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will have heavy rain 하게 되면 우리가 폭우를 겪을 거다. 그 얘기는 그치 폭우가 올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will have 다음에 어떤 날씨를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날씨를 표현해 주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고요. 또는 장소가 여러분들 주어로 나와주고요. will have를 이용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부산 will have heavy rain 이런 식으로 부산에 폭우를 겪을 거다. 그 얘기는 그렇죠. 부산인들 폭우가 올 거란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우리 듣기 평가에 날씨를 표현하는 패턴, 방식도 좀 잘 기억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날씨를 골라주는 유형 같은 경우에는 매번 출제가 되는 1번 문제로 나와주는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맞춰주셔야 되는 기본적인 유형이에요.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유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알맞은 그림 고르기. 자 이건 뭐냐면 비슷한 그림들 중에 남녀 간의 대화에서 묘사하는 특징과 일치하는 그림을 골라주는 문제가 되겠고요. 매년 매회 출제가 되고 있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은 보니까 우리가 푸는 대표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대화를 듣고 여자가 구입할 화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예요. 일단은 이 유형 같은 경우는 보기로 등장한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림에 특징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조금씩 다 차이가 있다는 거 눈으로 빠르게 확인해 주고요. 바로 우리 어떤 대화 내용인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Good morning. Are you looking for a houseplant? 자, good morning이라고 시작했고요. Are you looking for a houseplant? 어려운 단어가 없었죠, 여러분들. 하우스플란트는 뭔가요? 실내용 화초를 우리가 하우스플란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꼭 기억해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look for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듣기 평가에 진짜 많이 나와주는 표현입니다. look for가 그렇죠. 뭐뭐를 찾다 라는 의미고요. 여기는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준 거죠. 그러니까 are you looking for a houseplant? 자, 당신은 실내용 화초를 찾고 있나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됐죠? look for 뭐뭐를 찾다. Are you looking for a houseplant? 당신은 실내용 화초를 찾고 있나요? Yes, I am. Then how about one of these? 자, 그랬더니 남자가 자, 일단 여자가 yes, I am이라고 얘기했고요. 남자가 권해준 내용이 then how about one of these?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들 중에 하나 어떤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We just got them in. We just got them in.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막 그것들을 들여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보세요. 자, 지금 남자가 권해주고 있는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죠. 그냥
How about one of these? 이것들 중에 하나 어떤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때로는요. 이렇게 알맞은 그림을 골라주는 문제 유형 가운데 대화 초반에 자 남자 또는 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권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How about one of these?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추상적으로 여러분들 이것들 중에 하나 어떤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뭔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뭐 줄무늬가 있는 것 또는 뭐 네모난 모양, 뭐 둥근 모양 이런 식으로 어떤 특징을 묘사하면서 여러분들 뭔가를 권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그런 경우에는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자 뭔가를 권해줬을 때 상대가 그거를 거절해요. 그러니까 초반에 뭔가 구체적인 내용을 권해준다. 이거는 정답이 아니다. 함정이다. 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었고 I love the heart-shaped leaves. 자 중요한 정보가 등장했죠. I love the heart-shaped leaves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보세요. heart-shaped 뭐야? 하트 모양의 라는 의미가 되는데 사실 shaped의 트 발음이 끝나는 발음이 여러분들 명확하게 heart-shaped 라고 들리지 않죠. 빠르게 발음되다 보니까 I love the heart-shaped lips 이런 식으로 들렸다라는 거. 어쨌든 나는 하트 모양의 잎들이 아주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여자가 구입할 화분 첫 번째 힌트는 뭐예요, 여러분들? 하트 모양의 잎들을 가지고 있는 거. 자 그렇다면 보기 가운데 사실은 1번, 2번으로 압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 I'll take one of them. I'll take one of them. 내가 그것들 중에 하나를 살 거다, 구입을 할 거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Which one would you like? Which one would you like? 자, 어떤 것이 좋은지 원하는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물어봐 줍니다. 자, 우리 would like란 표현이 사실은 간단하게 want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원하다. 근데 want보다 격식을 차린 정중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which one would you like? 어느 것을 원하냐? 라고 얘기를 하죠. The one in the round pot or the square pot? 자,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물어봐 줍니다. 자, 지금 1번 또는 2번으로 압축이 됐다고 얘기하죠. 차이가 뭔가 여러분들? 화분이 둥근 거냐 아니면 네모난 모양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지금 the one in the round pot or the square pot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둥근 거, 둥근 화분에 있는 거를 원하는 거냐 아니면 네모난 화분에 있는 걸 원하는 거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The one in the round pot, please. 들으셨죠? The one in the round pot, pleas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뭐예요? 둥근 화분에 있는 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해 주는 상황이에요. 정답이 나왔네요. 바로 1번 보기가 정답이 되겠고요. Okay. 자, 이렇게 대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우리 알맞은 그림을 골라준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도 또 우리 자주 등장하는 어휘가 있는데요. 당연히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일단 보면 좀 전에 등장했던 round, 뭐야? 둥근의 의미가 되겠고 square, 뭐 여러분들 네모난 또는 사각형을 얘기해 주는 거고 circle은 원형이죠. 그리고 heart-shaped, 하트 모양의 dot, 물방울 무늬를 얘기해 주고요. stripe, 자주 등장합니다. 줄무늬가 되겠고 보통 이제 여러분들 줄무늬가 하나인 경우가 아니라 둘 이상이기 때문에 stripes 이런 식으로 복수형으로 많이 등장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살짝 여러분들 여기다 d를 붙여주면 자 striped, 줄무늬가 있는 형용사가 되는 거야. 이것들은 늘 꽤 많이 등장했던 단어이기 때문에 함께 알아두셔야 돼요. stripe, 뭐야? 줄무늬. 복수형으로 stripes. 이렇게 등장했던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striped 하게 되면 줄무늬가 있는 형용사의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ribbon은 말 그대로 리본이고요. pocket, 주머니가 되겠고 핸들은 손잡이, 언더는 몸 아래에 right, 오른쪽, left, 왼쪽.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우리 교재 외에도 쌤이 또 정두쌤의 비법 노트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택지로 주어진 그림의 특징을 빠르게 파악해 줘야 되고요. 우리 선택지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거를 눈으로 빨리 확인해 줘야 되는 유형이에요. 그 다음에 대화 후반부가 중요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대화 후반부에 결정적인 정답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대화 후반부까지 잘 들어줘야 되고요. 전반부보다는 후반부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가 대화 앞부분에 뭔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제안한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이런 경우에는 상대가 제안한 내용이 정답이 아니에요. 아까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었죠. 하지만 뭔가를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앞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와줄 때는 이거는 함정이기 때문에 거기 여러분들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유형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됐나요? 자, 두 번째 유형까지 봤고요. 오늘 마지막까지 힘내셔야 돼요. 세 번째 유형 바로 가보도록 합니다. 자, 심정 고르기 이렇게 나와줬죠. 이거는 뭐냐면 남녀 간의 대화 가운데 남자 또는 여자의 심정을 골라주는 문제 유형이에요. 일단 대표 기출 문제로 나와준 것이 대화를 듣고 여자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는 문제인데요. 한번 대화 내용 들어보도록 할게요. Mike, I have surprising news. Surprising news? What is it?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었죠. 일단은 여자가 마이크에게 내가 놀라운 소식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이크가 놀라운 소식? What is it? 그게 뭔데? My favorite singer is having a concert in our town. 자, 들으셨나요? My favorite singer, 나의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is having a concert. 콘서트를 할 거래요. 자, in our town. 뭐야? 우리의 동네에서.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나의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콘서트를 할 거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면 is having. 형태는 현재 진행형이죠. 근데 대화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이건 지금 콘서트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콘서트를 할 것이다 라는 이미 계획되어 있는, 예정되어 있는 미래 일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우리 듣기평가에 현재 진행형이지만 실제로는 지금 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이미 계획되어 있는 예정되어 있는 일을 얘기하는 의미로 현재 진행형이 사용된 경우가 많다라는 것도 좀 주의해 주고요. 어쨌든 보세요, 여러분들. 여자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주는 건데 일단은 놀라운 소식이 있다고 얘기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 놀라운 소식이 지금 긍정적인 좋은 내용이야. 왜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이란 단어가 들렸고요. 그러니까 나의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in our town, 우리 동네에서 콘서트를 할 거래. 정말 신나는 일이죠, 여러분들. Oh, really? You mean Alice is coming to our town? 남자가 Oh, really? You mean Alice is coming to our town? 야, 네가 의미하는 게 앨리스가 우리 동네에 온다라는 거야? 라고 확인을 하고 있죠. Yes, and my mom bought me a ticket. And my mom bought me a ticket.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yes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의 엄마가 나에게 표를 사주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자의 어조가 지금 들떠있는 어조예요. Good for you. Good for you. good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잖아. 좋은 일인 거야. 너한테 잘 됐다. You've waited so long for this. 자, 사실 중요한 문장은 아니었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들으셨나요? 이 부분에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게 you've waited 아니죠, 여러분들. You've waited.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우리 you have의 여러분들 줄임말 축약형이에요. 근데 발음할 때 you've가 아니라 you've 이런 식으로 살짝 여러분들 the 발음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You've waited. You've waited.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so long for this. 네가 이거를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You're right. I can't wait to see her. 자, you're right.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I can't wait to see her.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미 뭐 정답은 나온 거야. 사실 지금 앞쪽에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나의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우리 동네에서 콘서트를 할 거다. 이것만으로 일단 긍정적인 좋은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보기를 통해 보면 자, 지금 scared는 뭐예요, 여러분들? 무서워하는 겁먹은. angry는 화난. bored는 지루한. shy는 부끄러워하는, 수줍어하는. 자, 여러분들 지금 긍정적인 일이기 때문에 보기 가운데 긍정적인 감정, 심정을 묘사해 주는 단어는 1번이에요. excited. 신난, 흥분된, 들뜬. 이거 여러분들. 그런데 어쨌든 정답은 이미 나왔지만 우리 마지막 문장에 등장하는 이 표현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들으셨나요? can't가 아니에요. 지금 원어민이 can't가 아닌 그냥 can 이렇게 발음합니다. 사실 우리 이거 있잖아. 우리는 발음할 때 얘는 can 그리고 얘는 can't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원어민들 발음을 들어보게 되면 회화 가운데 여러분들 이거를요 그냥 can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긍정일 때 이거는 어떻게 발음하냐? 예를 들어 내가 그거 할 수 있다고 얘기할 때 I can do it 이게 아니라 I can do it. I can do it. 좀 과장하자면 can이 아니라 can. 뭐 이 정도로 발음을 약하게 해준다는 거죠. 오히려 자 명확하게 근데 can이 들릴 때는 부정형의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원어민 사람들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듣기 평가다 보니까
원어민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발음하는 것보다 사실은 좀 명확하게 발음을 하기 위해 뒤에 나오는 트 발음을 해주는 원어민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좀 전에 들었던 이 문장 같은 경우에 여자 원어민은 이 T 발음을 하지 않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을 때는 I can't wait to see it 이렇게 들렸고요. I can't가 아닙니다. I can't wait to see it 이렇게 들렸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럼 어떡하냐? 우리가 문맥상으로 구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사실은 긍정형인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는 강하게 발음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can이 아니라 좀 전에 얘기했던 I can do it 이런 식으로 I can do it이 아니라 I can do it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된다는 거죠. 됐죠? 자,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지각하면 나는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뭐를? to see her. 그녀를 보는 거를 기다릴 수가 없다.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기대되는 일을 얘기할 때 빨리 그걸 하고 싶잖아. 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녀를 보는 거를 기다릴 수가 없다는 얘기는 그녀를 빨리 보고 싶은 거야. 그녀를 보는 것이 정말 기대가 된다. 너무나 기대가 된다. 결국 여러분들 이 표현은요. 기대를 나타내는 표현이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써줘도 괜찮아. I can't wait 하게 되면 뭐야 여러분들? 내가 기다릴 수가 없다. 빨리 뭔가를 하고 싶다는 얘기야. 아, 나 너무 기대해.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기대하는지 얘기할 때 to 동사원형, to 부정사를 보는 거, 붙여주는 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그녀를 보는 것이 너무 기대된다. 빨리 그녀를 보고 싶다. 라는 기대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라는 거 정확하게 여러분들 잡아주셔야 되고요. 어쨌든 정답이 이미 나왔죠. 자, 일단 우리 교재 나와 있는 팁 부분에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최근 7년간의 출제 문제를 보게 되면 한 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여러분들 보기 자체가 영어로 심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연히 이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해 줘야 돼요. excited, 신난. 그 다음에 자 우리 또 이 표현 can't wait, 좀 전에 얘기했던 기대되다. 너무 기대하는 거야. 정말 기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heerful, 쾌활한, pleased, 기쁜이 되겠고요. thankful, 고마운, proud는 자랑스러운, satisfied, 만족한, peaceful, 평화로운의 의미가 되죠. 그 다음에 scared는 무서운, afraid는 두려운, 걱정하는, 무서워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nervous는 초조한, 긴장한, 그 다음에 disappointed, 실망한 이런 단어들 당연히 보기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는 없지만 쌤의 비법 노트 일단은 자 우리 심정을 골라주는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해 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 대화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이 긍정적인 일인지 좋은 일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일인지 나쁜 일인지 이걸 판단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어조 감탄사에 주의해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좀 전에 여러분들 여자 그 원어민의 어조가 들떠있는 어조였죠. 가라앉은 어조가 아니었지. 이런 것도 또 힌트가 되는 거고요. 감탄사 예를 들면 oh no 안 좋은 일이겠죠. 여러분들.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또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대화 전체에 여러 번의 힌트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절대 어려운 유형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오늘 우리 세 가지 유형 먼저 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기출 유형 분석 두 번째 시간으로 네 번째 유형부터 여섯 번째 유형까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꼼꼼하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쌤만의 비법 노트로 유형을 공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공부했던 첫 번째 유형부터 세 번째 유형까지 다시 한번 우리 중요한 표현, 어휘들 등장했죠. 암기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다음 시간 또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만남부터 많은 내용 열거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도록 합니다.